양산의 한 양어장에서 대형 물고기들이 최근 2년 사이 100여 마리 넘게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통영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엉성한 노선 체계와 긴 배차 간격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52년 만입니다. 함안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양어장에서 기르던 대형 물고기들이 한두 마리씩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양산 하북면에서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멸종 위기종 수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의 한 식당 앞마당에서 때 아닌 동물 포획 작전이 벌어집니다. 성인 여러 명이 그물까지 쳐가며 애워싼 건 다름 아닌 수달입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그런데 인근 양산천에서 뛰놀아야 하는 수달이 지난달 말 땅 위에서 생포된 겁니다. 주변에는 살점이 뜯긴 물고기도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양식한 지 최소 7년이 넘은 잉어나 향어들입니다. 먹이를 찾던 수달이 하천 상류 지점인 이곳 양어장까지 찾아와 기르던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죽어나간 물고기 수만 100마리가 넘습니다. 사실 한 40년 이상 키운 잉어거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좀 지속적으로 어떤 날은 뭐 3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피해가 좀 있습니다. 수달이 지상의 양어장까지 찾은 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입니다. 수달의 기존 서식지는 양산천 하류. 하지만 3년 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뒤 복구 공사를 진행하며 시멘트를 깔고 하천보둥 인공 구조물을 만들면서 자연 습지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수달의 먹이인 고기가 살기 어렵게 되자 수달도 덩달아 먹이를 찾아 나선 겁니다. 양어장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시기도 하천 복구 공사 기간과 맞물립니다. 하천 전체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식지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양산의 한 환경단체는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가 원인이라며 멸종 위기종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남도와 양산시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등이 없는 통영시에서는 시내버스가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나 엉성한 노선 체계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시 강도면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 30분 대기는 기본, 20여 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지만 제멋대로인 배차 시간 탓에 미리 나와 기다리지 않으면 버스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배차 간격이 긴 읍면 지역 정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우리 아가 중림 집자서 저녁 올라고 빨리 갈 때는 시간을 안 지키더라고. 본인이 시간 보고 아들은 거 하는데 빨리 놀 때는 빨리 놀고 또 너가 놀 때는 너가 없을 때는 그렇더라 사태에. 버스 운행이 많은 지역에는 또 다른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통영 종합버스 터미널 앞. 복잡한 버스 노선 체계에 여러 번 확인 후에야 버스에 오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노선을 알려줄 외국어 노선표 하나 없습니다. 이처럼 버스 노선 체계와 배차 시간, 적은 광역버스 운행 등 통영에선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통영시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버스 개편 준비에 나섰습니다.
통영시는 용역 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시민 원탁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함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지금 5월달부터 내년 4일까지 그 미래행 통영 노선 개편을 갖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불편에 대해서 모든 그 주민 원탁회라든지 그걸 어떤 관여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버스기사에 적용되는 주 50시간 근무제와 미확정된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 위치 등은 벌써 시내버스 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 4월. 시민들은 그저 불편함을 겪으며 기다려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조선 후기 당시 최고 화승이라 불렸던 의겸 스님이 그린 영산회 괴불탱화, 진주에서 발견된 유일한 국보인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현재 진주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물관 한쪽 벽면을 꽉 채운 그림. 길이 10m, 폭 6.4m에 달하는 대형 불화입니다. 약 300년 전에 그려진 영산회 괴불탱화로 지난 1997년 국보로 지정돼 사실상 진주에서 발견된 유일한 불교 관련 국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국사에는 원본이 아닌 실물 그대로를 복제한 영인본이 전시돼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괴불탱화의 진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난해 3월 진본은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손상이 진행됐거나 훼손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진 문화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국사가 소유한 문화재는 국보인 영산회 괴불탱화를 포함해 보물 3점과 유형문화재 4점 등 총 294점. 이 중 보물 재석 천왕 대범 천왕상을 포함한 145점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인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작품들이 제 고향을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박물관 시설 때문입니다. 이 청국사 박물관의 문제점은 온도, 습도가 조절이 안 되고 박물관으로서 그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예사들이 계속 점검을 했을 때 지금 문화재 손상이 심각하다 했을 때 문화재청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옮기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를 보관하는 수장고 내부를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천장과 벽에 물이 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실내 습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습도는 45%. 그러면 현재 73%니까 상당히 오버된 것이죠. 위험한 수치죠, 이게. 수장고뿐 아니라 실제 전시 공간에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설비는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박물관은 문화재를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보박물관 자체가요 너무 노후화되고 또 비도 새고 뭐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저희가 뭐 유물정리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누수가 있더라고요. 벽에 걸려 있는 게 뭐 관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문화재이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볼 수 없게 된 현실. 진주 시민들과 박물관을 찾는 이들의 아쉬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말다툼을 하다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5살 강모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쯤 함안 군북면 인근에 세워둔 차 안에서 이웃 주민인 67살 이모 씨와 돈 문제로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강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쫓기다 인근 폐건물로 이동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둘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인 이 씨가 채권과 토지 매수 대금을 갚지 않아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실 경영 논란을 겪고 있는 의령군 토요회 유통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 경영에 돌입합니다.
토요의 유통은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유통회사를 보완해 경영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의했습니다. 4일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고 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도 받을 계획이며 남은 직원은 15% 임금 삭감으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동산 임의 경매 등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3년에는 정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사격연맹 총회에서 2023년 대회 개최지로 창원시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71년 서울대회 이후 52년 만입니다. 대회에는 3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500여 명이 참가해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소총과 권총, 러닝타깃, 산탄총 등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창원시는 정부와 아시아 사격연맹과 협의해 북한의 대회 참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험을 되살려 오는 2023년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는 많은 외국 손님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명품 사격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의회가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9일 동안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당초 예산안 심사, 도정 질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5일에는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6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집행부 업무 추진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12명의 의원이 나서는 도정 질문은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창녕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야시대 토기 가마터가 발굴됐습니다. 창녕읍 퇴천리 일원에서 발굴된 비화가야 토기 가마터에서는 토기가마 1기를 비롯해 취토장과 폐기장, 배수로 등의 기능을 겸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토기 가마터는 길이 15m에 너비와 깊이가 2.3m로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토기 가마터 중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유적에서는 주로 큰 항아리와 화로 모양의 그릇 받침, 짧은 목 항아리 등이 발굴됐습니다. 한편 창녕군은 발굴 조사 현장을 오는 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4일 도청 직원식당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돼지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또 경남도는 도내 주요 기업의 급식소 100곳 등 지역 기관단체에도 돼지고기 소비를 확대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킬로그램당 6,000원 이상 올랐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이달 초 평균 2,900원 선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겨울철새 제두루미가 올해 처음으로 주남저수지에서 관찰됐습니다. 이번에 관찰된 제두루미는 모두 7마리로 주남저수지 인근 대산면 백양들에서 먹이를 찾거나 쉬는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제두루미는 세계적으로 6천여 마리에 불과한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으로 이 중 400에서 500마리가 매년 주남저수지를 찾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만화 특화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4일 안동 문화의 집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이 도서관은 171제곱미터 규모의 만화 특화 공간으로 4,000권의 만화와 일반 도서, 디지털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안동 지역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 문화의 집에 도서관 설치를 결정하고 사업비 1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양산 상하수도 사업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 시험의 전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산시는 중금속과 이온물질, 농약류 등 모두 17개 숙련도 평가 전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분석 능력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국제 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적인 인증 프로그램으로 일정 농도의 물질이 함유된 미지 시료를 배분받아 분석 후 검증기관에 제출해 항목별 분석 결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개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는 15일까지 캐나다와 미국 도시 순방을 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3시 민선 7기 시민공약평가단을 위촉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1시 효원 그린팜 페스티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9시 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통제사 기명 가감비 복원기념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10시 반 하만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갖습니다. 이선도 일원군수는 오후 2시 재해구호협회 기프트하우스 입주식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3시 강남구와 화성시, 광주 남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0시 제37회 창녕미술협회 정기전을 관람합니다.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화요일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일 아침에는 밀양 3도, 함안 4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며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거제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당분간 비 소식 없어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